자, 별거 없는데 우리는 딱 두 개만 보면 돼. 지수의 방정식과 지수의 부등식, 이 두 개의 풀이 방법만 아시면 뭐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쉬워요. 쉬운데 개념 자체는 되게 쉬운데 이제 특이한 유형들이 몇 개가 나오고 그게 여러분을 좀 괴롭힐 수 있다라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번 봅시다. 132쪽인데요. 이거 개념 설명 없이 바로 갑니다. 132쪽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푸실 거예요, 제 생각에. 뭐 이런 거 있잖아. 야, 3x가 9야. 그럼 x는 2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냥 너무 간단한 거. 근데 사실 오리지널 풀이는 이게 아니죠. 오리지널 풀이는 사실 이렇게 하는 거다. 이 3x 그래프 그려. 9 그래프 그려. 그 다음에 교점 찾아. 아니 뭐래? 그 다음에 교점 찾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푸는 게 원래 일반적이긴 합니다. 근데 그냥 뭐 굳이 그래프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제곱하면 9 되는 거 아니까. 그냥 바로 쉽게 나오는 건데 일단 요 방법을 일단 기억을 해주세요. 뒤에서 할 거니까. 어쨌든 지금 이건 제가 얘기할 게 아니고 사실 얘기할 게 하나 있어. 딱 하나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굳이 제가 얘기할 건 아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걸요? 뭐 1번에 3번에 요 정도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 잘 하실 거예요 아마. 왜냐면 여기서 2x를 치환하겠다는 생각을 앞에서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근데 걱정되는 건 2의 x를 치환하시고 반드시 이렇게 범위 써주시는 거.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계속 말합니다.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2t제곱 빼기 17t 플러스 8은 0. 그럼 2, 1, 1, 8에 빼기니까 2t-1 t-8은 0이 될 거고요. 즉 t는 2분의 1 또는 t는 8이 되는 거고 반드시 되돌려 주셔야겠죠? 실제 방정식을 구해야 되니까 2x가 2분의 1 또는 2x가 8. 그럼 x값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거, 그렇죠? 뭐 특별하지 않으니까. 혹시 걱정되는 건 문제에서 요 범위에 위배되는 정답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막 이런 거 나올 수 있잖아. 2t 플러스 1 이렇게. 그럼 볼 것도 없이 거짓 해주시면 돼. 모순 이런 식으로 제한된 범위 속에 없는 건 무조건 틀린 근이니까. 근데 뭐 지금은 둘 다 되니까 상관없다라는 거. 그런 얘기예요. 너무 간단하죠? 간단해서 이거는 뭐 바로 풀어보시면 되고. 바로 그 뒷페이지 133페이지인데요. 요것도 지난 시간 한번 말하긴 했어요. 한번 말을 하긴 했는데 기억을 할지 모르겠네. 요런 거. 4x 빼기 2x 플러스 3 플러스 8은 0. 이 친구의 근이 문제에서 알파 베타라고 만약에 주어졌다면 우리가 잘 하고 있는 2x를 t로 치환 그러면서 양수 그럼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8은 0의 두근은 뭐냐 이거 이 두근이 뭐냐 알파가 근이니까 x자리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요렇게 x자리도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t 입장에서는 2의 알파가 만족하는 근이다. 그럼 얘를 2의 알파와 2의 베타가 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괜찮나 이거? 괜찮나? 이게 왜 의미가 있었죠? 우리? 여기서는 백날 첫날 두근을 알아봤자 이 근과계수 같은 걸 쓸 수가 없단 말이죠. 왜냐면 2차 방정식이 아니니까. 근데 치환한 식에선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과계수 쓰는 게 너무 자유롭잖아요. 그럼 그냥 너무 쉽게 나온다는 거죠. 그냥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합이 8이다. 두 개의 곱이 8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이런 걸로 풀어주시면 간단히 된다라는 거. 이것도 뭐 했던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간단하다고 이 정도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아직 어려운 거 시작 안 했으니까. 134쪽 지수 함수에서 지수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나왔는데 이 생각해보면 함수를 우리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것도 그냥 문제 바로 풀어보셔도 괜찮은데 얘는 좀 그냥 넘어가기도 서운하니까 283번 한 번만 풀고 넘어갑시다. 283번 한번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간단합니다. 이 정도면 풀어야 돼요. 이 정도면 풀어야 돼 진짜. 푸셔야 합니다. 빠르게 맞춰볼까요? 대략적인 그림 그려놓은 거고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함수값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A, B 길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여기 빼면 되는 거죠. 세로선이니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K 플러스 4 그게 6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문제고 그럼 뭐 이런 거 보이죠? 이런 거 이제 우리 그래도 몇 번 좀 봤다고 좀 보이지 않나? 2의 K제곱 T로 치환하신 부디 범위 지겹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안 쓰셨다는 건 문제 있는 거예요. T 마이너스 요거는 좀 빠르게 쓸게요. 앞으로 내려오면 16 얘는 T분의 1 그래서 얘는 T분의 16 그게 6이다. 그럼 뭐 이런 거 많이 풀어봤죠? 정리해주면 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6은 0이다. 그럼 뭐 인수분해 빠르게 되겠죠? 이렇게 T는 8 또는 T는 마이너스 2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0보다 크기 때문에 탈락 괜찮죠? 그럼 마지막으로 되돌려주면 2의 K제곱은 8 따라서 K는 3이다
이렇게 푸셨나요 혹시? 이렇게 푸셨나요 혹시? 아니면 이렇게 푸셨겠죠? 근데 얘들아 나 또 여기서 잘못한 거 있다. 여러분 전혀 생각 못했죠? 빨리 찾아봐요. 잘못한 건 아니고 정답도 맞아요. 풀이도 틀린 거 없어. 근데 내가 놓친 게 있어.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좀 놓친 게 있는데 혹시 발견해 주실 분 있나요?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뭘 조심해야 되냐면 지금 이 K를 그림에 나온 대로 오른쪽에 긋긴 했지만 실제로 왜 꼭 K가 여기 있어야 하죠? K가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아니 그래도 여길 A고 여길 B니까 A, B 6인 거 충분히 말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로 한번 제가 해볼까요? 뭔 소리냐면 여기 똑같이 풀어주시면 2의 마이너스 K 플러스 4에서 2의 K를 뺀 게 6이 된다. 똑같이 2의 K제곱 빠르게 치환까지 해주시고 T분의 16 빼기 T 그게 6이다. 정리해주니까 T제곱 플러스 6T 빼기 16은 0. 그럼 8 또는 2니까 이렇게 되면 T는 2 또는 마이너스 8. 그럼 뭐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거두시고 그럼 얘는 2의 K제곱이 2다. 아 K가 1이다가 나오네. 근데 문제에서 K가 2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거짓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잘못된 게 아니야. 완벽한 풀이야. 그냥 범위에 안 맞기 때문에 얘는 정답이 아닙니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이 함정에 빠지는 게 문제에서 준 그림을 완벽하게 믿으면 곤란하다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잘못된 그림, 모순된 그림을 줬다는 게 아니고 저 그림 말고 여러 가지 경우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정해지지 않은 미지수에 관해서. 즉 지금처럼 K가 오른쪽에 있을 때도 있지만 왼쪽에 있을 때도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 근데 보통은 저걸 여러분이 어떻게 쓰냐면 저 AB 길이가 6이다 라는 걸 이렇게 쓰시는 게 맞아요. 아 길이구나. 절대값이 6이구나를 파악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위에서 아래를 뺀지 아래에서 위를 뺀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뭐 그림상으로 아시면 안 해도 괜찮지만 지금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게 풀어서 두 가지 정답이 나오는 게 정상이다 라는 거 꼭 캐치해 주세요. 저거 의외로 실수 많이 나옵니다. 특히 내신에서. 아무튼 뭐 그렇다라는 거. 그거 말고 사실 별볼일 없죠. 별볼일 없고. 지수부등식 안 할래. 지수부등식은 아까 전에 설명도 간단히 했고 방정식과 완벽하게 똑같은 풀이어서 굳이 제가 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냥 바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안 해. 할 게 없어. 끝이야. 진짜 끝이야. 나머지 다 문제 풀 거야. 그래서 나머지 다 문제 풀 건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집중력 좀 괜찮죠? 지금 좀 맞돌이지 지금 딱 이제 맞돌이 딱 이제 재밌는 거 들어간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좋아요. 아주 지금 여러분 딱 반응 딱 좋습니다. 아주 활기찬 눈빛. 뭐라고요? 옹알한 거 뭐야? 뭐라고? 지수 너무 좋다고? 무슨 소리야? 안 들려. 자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얘들아. 대빵 중요해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또 똑같은 얘기야. 다행인 건 여러분이 이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이 이해가 어렵진 않은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제 치환하면 혹시 2 이상인 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산술 기하 때문에라도 그렇고 이 친구 그래프라도 그릴 줄 아셔야 된다고 했죠. 그래프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거.
마찬가지로 2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를 치환하면 이 친구는 모든 실수가 된다는 거. 이런 게 여러분 범위가 여러분 굉장히 괴롭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치?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대략적으로.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하냐면 또 나올 거야. 지금 하는 거에 또 나와요. 또 나오는데 그걸 여러분이 또 틀릴까봐 제가 한 번 더 하려고요.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볼 거냐면요. 여기 참고로 138쪽부터 진짜 뒤지게 중요합니다. 138, 139, 142 진짜 앞에 내용들보다 훨씬 중요해요.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딱 우리 뭐 한 것도 없긴 한데 140까지만 딱 하고 잠깐 쉬었다 할까요? 괜찮죠? 한 개 아직 없어요. 그쵸? 한 개 없어. 그리고 140까지만 싹 보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근데 뭐 할 거냐면요. 저 지금 치환한 범위가 1번, 2번 정도, 뭐 3번 정도까지도 큰 무리가 없어요. 큰 무리가 없는데 이제 저 139쪽에 마필 특강 4 그리고 140쪽에 5, 6, 7 저런 게 진짜 많이 나옵니다. 특히 조금 어렵다 싶은 문제들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걸 반드시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뭘 할 거냐면요. 06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06번. 자,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건 굉장히 잘한단 말이야. 제가 06번을 한번 쓰면 x제곱 마이너스 뭐로 할까요? 한 4ax로 할까요? 4ax 플러스 16은 0. 자, 이런 걸 줬을 때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냥 예시로 든 거예요, 제가. 자, 이런 문제 볼 때 뭐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세요. 또는 뭐 중근을 가지세요. 아니면 근 갖지 마세요. 허근 가지세요. 이런 상태를 여러분은 보고 물론 그림을 그리실 수도 있겠죠.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생긴 친구인지 접하는 친구인지 뚫고 나가는 친구인지에 따라서 판별식으로 그냥 보시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겠죠. 이건 여러분한테 이제 너무 익숙하니까. 그치? 너무 익숙해. 근데 만약에 이 문제에다 내가 딱 하나만 추가했어. 뭘 추가했냐면 x가 2보다 크대요. 정의역을 바꾼 거죠. 그냥 한마디로. 그럼 여러분 정의역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 친구냐면 그냥 함수를 싸그리 바꾸는 친구야. 뭐 숫자 하나 바뀐 게 포인트가 아니고 이 함수가 애초에 이렇게 안 생기고 이렇게 생긴 함수로 바꿔주는 친구야. 또는 이렇게 생긴 함수로 바꿔주는 친구야. 이렇게 생긴 함수로.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여러분이 이 범위가 있는 순간 2차 함수가 아니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냥 임의의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럼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판별식을 쓴 거는 반드시 2차에서만 해당되거든. 무조건.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뭔 소리야? 이제 제한된 범위가 있으면 판별식 쓰지 말라고. 없어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판별식이 없는 내용은 아니고. 자, 뭔 소리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1 내용이죠? 이거? 고1 내용이야. 무슨 소리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차함수 구해 해석해야 되니까 그래프 그리세요. 그런데 여기가 축이 2a네요 현재. 그렇다면 나는 지금 2보다 크다고 했으니 여기가 2인 경우가 존재한다고. 이렇게.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닐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2a이고 이번엔 여기가 2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겨서 a가 1보다 클 때를 의미하는 거라고. 두 번째 경우는 a가 1보다 작을 때를 의미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럼 이제 함수는 이렇게 생기는 거죠. 등호가 없으니까 여기가 빵꾸 뻥 뚫려 있고 얘는 이렇게 생긴 함수. 이 친구는 여기 빵꾸 뻥 뚫려 있고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는 거지.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나는 지금 이렇게 된 함수고 얘가 이렇게 된 함수인데 걔가 0이 되는 케이스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x축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x축이 현재는 여기 있으면 그냥 근이 없죠. 근데 여기 있으면 중근, 여기 있으면 근이 2개. 그럴 줄 알았는데 얘가 조금 더 올라가서 이렇게 생기면 또 마찬가지로 근이 하나로 줄어버린다. 이해되죠? 생김새에 따라 다르다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야. 얘는 여기 있어도 근 없어, 여기 있어도 근 없어, 여기 있어도 근 없어. 얘는 근이 무조건 없다고. 어디? 최소 이 정도는 올라가야 이런 식으로 교점, 근이 생긴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여러분이 알던 거랑 좀 다르죠? 왜? 판별식으로만 근이 있고 없고를 판별했는데 이제 제한된 범위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그래프의 해석을 통해서 근의 개수 항상 만족한다? 이런 걸 찾아낼 수 있다고. 당연하죠? 당연한 거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갑니다. 자, 이 문제를 나 지금 할 건 아니고 이 6번을 그대로 제가 써볼게요. 4의 x 마이너스 a 2의 x 플러스 2 플러스 16은 0. 그게 문제에서 요구한 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많이 보던 거죠. 서다두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도록 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네요. 자, 똑같이 시작합니다. 자, 당연히 볼 것도 없죠. 뭐 2x 당연히 t로 치환해야 되고 그냥 숨도 쉬지 말고 t가 0보다 크다는 거잖아. 제발 범위 꼭 신경 써주시고. 그럼 t제곱 마이너스 4, 6까지 쓸게요. 4at 플러스 16은 0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되는 작업은 뭐다? 그림 그리라고. 반드시 그림 그리라고. 그럼 범위를 찾아보니까 축이 2a이다. 근데 축이 2a인데 내 제한된 범위는 지금 0보다 현재 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자고? 여기가 0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이렇게 범위가 두 개 나눠지니까 여기가 2a이면 여기가 0이 된다. 즉 이렇게 클 때, 이렇게 클 때. 첫 번째 케이스 a가 양수일 때, 두 번째 케이스 a가 음수일 때요. 그럼 그림까지 한번 싹 이쁘게 그려주시고, 이 친구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그럼 아쉽게도 여기는 굳이 볼 필요가 없겠다. 어떻게 만나더라도 교점이 하나씩밖에 안 나오니까 탈락이죠. 여기는 볼 필요가 없는 거지 한마디로. 그럼 여기서만 봐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본다는 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봐주시면 되겠다. 사이. 왜냐면 여기 위는 지금 없는 곳이니까 이 사이에 만나야 이런 식으로 교점이 하나, 두 개가 생길 수 있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실제로 여기 값을 보니까 어떻게 볼 거냐? 여기는 0을 대입하시면 여기는 16, 여기는 2a를 대입하시면 4a 제곱, 8a 제곱, 16 마이너스 4a 제곱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그럼 이제 뭔 소리야? 아, 여기에 반드시 x축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뭔 소리죠? 아, 0 x축이니까 걔가 16보다 작아요. 그리고 걔가 16 마이너스 4a 제곱보다 큽니다. 이거 풀어주시면 됩니다. 등호 같은 거 신경 써주시고. 괜찮죠? 이해되죠? 별거 없잖아. 그죠? 그냥 당연하게 하던 거 하는 거야. 고일 때 하던 거. 아, 치원에서 똑같이 문제를 풀고 싶은데 저 친구가 제한된 범위가 생겼네. 지금처럼 t가 0보다 크다라는 게 생겼네. 그러니까 단순히 판별식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라는 소리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괜찮아? 근데 보통은 이렇게 안 주고 보통은 어떻게 주는 게 가장 많냐면 얘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 만족하도록 하세요. 보통 이렇게 줘요 문제에서. 똑같아. 똑같이 푸시고 이제 x축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x축이 뭐 여기 있으면 되겠지. x축이 뭐 이런 데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확인하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7번이 진짜 맵이다. 7번에 적을 것 좀 많습니다. 7번에 좀 잘 체크해 주세요. 자, 볼게요. 일단 오리지널 풀이부터. 5의 x 마이너스 5의 플러스 1 플러스 k는 0.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네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볼 거는 OX 먼저 치환을 해주시고요. 뭐 범위 신경 써주시고, 그럼 T제곱 마이너스 OT 플러스 K는 같은 방식이죠. 이 친구는 그림을 쓱 그려주시고, 이 친구는 축이 깔끔히 나왔네요. 2분의 5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0은 여기보다 크니까 여기 있다. 굳이 경우 나누지 않아도 괜찮겠죠. 이 친구는 바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친구고 하고 뻥 뚫려 있고. 그럼 걔가 뭐 문제에서는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갖도록 하세요라고 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가지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 근데 지금 이 풀이 자체가 애초에 잘못됐어요. 이게 지금 잘못된 걸 여러분이 캐치를 하셔야 돼. 무슨 소리냐면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문제에서 이게 양의 실근 두 개를 갖는데 양의 실근. 이게 무슨 소리일까, 얘들아? 선생님, 이거 양이니까 이 그래프 그려서 여기가 2분의 5니까 0보다 큰 두근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0보다 큰 두근이면 양의 실근 맞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축은 T축이에요. 왜냐면 치환한 함수니까. 그럼 치환하지 않은 이 양의 실근이란 건 x에 대한 얘기거든요. x에 대한 얘기. x가 양수여야 된다는 얘기야, 한마디 바꿔 말하면. 그럼 무슨 소리냐면 이게 진짜 중요하다. 요 치환한 거 있지, 얘들아. 여기서 원래대로 내가 예전부터 사실 여기도 그렇고 치환하면 이런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근데 제가 그걸 너무 생략하고 썼죠. 너무 당연하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생겼던 거야. 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여기 X축, 얘 그래프 그려보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 여기 이렇게 Y축. 근데 양의 실근이라고 해. 그럼 이 양의 실근이란 건 X가 양수만 된다고. 뭔 소리냐면 음수값은 가지지 않고 무조건 양수값만 가집니다. 그럼 가질 수 있는 치역이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맞나요? 당연하죠. 왜냐면 제한된 범위라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이 친구의 치역이 0보다 큰 게 아니라 여기 값인 1보다 커진다.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 정의역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문제가 아예 달라지는 거죠. 문제가 이렇게 여기가 2분의 5, 여기가 1로 바뀌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뒤바뀐다. 그러면 거기서 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네 마네 이 값도 다 달라지는 거죠. 괜찮니? 얘들아, 여기까지만 하면 너무 감사하겠는데 이 정도는 사실 어렵지 않잖아. 아닌가? 어려운가? 근데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뭐 이렇게 똑같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가 이번에는 이게 서로 다른 두 음근을 가지면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서로 다른 두 음근을 가져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건가요?
같은 방식으로 해볼까요? 5의 x제곱은 t로 치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으니까 좌표 평면에 5의 x 그래프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은근 두 개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무조건 여기 범위라고. 여기 쪽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t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t는 0과 1 사이의 값만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제한된 범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얘들아. 그럼 실제로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저 친구는 t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k라는 함수가 되는 거고, 그 친구를 그려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5. 그럼 0과 1은 여기 0, 여기 1이니까 그냥 함수 자체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뭐 지금 내가 막 만든 문제라서 서로 다른 두 음근을 가질 수가 없네요. 애초에 생긴 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아, 이거는 말이 안 돼. 존재하지 않는구나 까지 캐치할 수 있겠네. 그럼 만약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아직 할 얘기가 많이 남았는데 큰일 났네. 서로 다른 두 음근이 아니라 만약에 한 근은 양근, 한 근은 음근, 이렇게 나눠서 하면 어떡해? 하나는 양수의 근을 가지고 하나는 음수의 근을 가지도록 K를 조정해보세요. 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똑같다고 5의 X를 치환하는 건 전혀 변함이 없다고. 결국 양수와 음수는 X 값을 결정해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치환을 해주면 그래프 그리는 게 똑같다 이거죠. 이 룰은 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럼 봐봐. 하나는 양수니까 양수값, 하나는 음수니까 음수값. 다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반드시 이렇게 되면 치환을 했을 때 t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k로 치환을 했을 때 이거의 근이 t1, t2가 될 텐데, 근이 두 개니까 반드시 하나는 0과 1 사이, 반드시 하나는 1보다 큰 근을 가져야 된다. 여기까지 돼요? 큰일 났네. 여러분 빡세? 빡세요? 많이 빡세요? 진짜? 진짜? 이 차 2차 참 2차 괴롭죠. 이게 지금 놀랍게도 고일 내용이야. 지금 놀랍게도 고일 내용인데 괴로워요. 괴로운 파트지. 근데 이게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거 무조건 하고 가야 돼. 이게 지금 계속 나와요. 저 뒤에 로그도 나오고 심지어 삼각함수 때도 또 나와요, 얘가. 그러니까 계속 매번 나올 거야. 근데 매번 나올 때마다 틀릴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하고 가야 돼요, 우리는. 시험에도 계속 나올 거고. 그래서 한번 합시다. 한번 해야지 뭐. 자, 한번 갑시다. 자, 고일내용 복습 한번 하자. 고일내용 복습. 고일내용. 지금 이걸 듣는데 당연해야 돼. 사실 당연해야 돼. 스스로 당연해야 돼요. 문제 좀 보자. 예를 들어서 좀 쉬운 거부터 할게요. 자, 4x 플러스 k 부등식으로 그냥 갈게요. 부등식으로 가볍게. 지금 이 친구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게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당연히 아는 내용이니까 여기 x축 이 친구는 함수가 붕 떠 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
아까 판별식하지 말라면서요. 그럼 제한된 범위가 있을 때 지금처럼 제한된 범위가 없다면 그냥 편하게 푸셔도 괜찮겠죠. 자, 두 번째, 만약에 이런 문제와 똑같아. 근데 두 번째는 제한 범위가 추가됐어. 예를 들어 뭐가 있냐면 x가 3보다 크대. 크거나 나갔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줬어. 그럼 똑같죠? 이 친구는 그림을 그려주면 그림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그 친구가 축이 2고 제한된 범위는 3이니까 여기가 3. 그럼 챙겨지는 게 여기부터 이렇게까지 되겠다. 그럼 걔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x축이 굳이 여기 있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잖아. 왜냐면 실제로 꼭 아래에 있지 않고 이 함수보다만 낮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x축이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 당연한 얘기라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건 반드시 뭐야? 이 x축과 너와의 관계라고. 너의 관계. 그럼 여기가 뭔데? 여기 뭐야? 3 대입한 거죠. 9 빼기 10이니까 k 빼기 3이 된다. 아, k 빼기 3이 0보다 크면 되겠구나. 근데 부도가 안 들어가니까 등호는 빠져야겠죠. 요런 거. 그렇죠? 요런 거. 자, 근데 두 번째가 또 있네. 만약에 x가 1보다 작대. 1보다 그냥 작대. 그럼 똑같다고 또 해봐. 계속 해봐. 결국 그림이야. 달라진 게 없어요. 여기가 2. 범위는 1. 미안합니다. 1보다 크다로 할게요. 작으면 재미가 없네. 1보다 크다로 할게. 이렇게. 그러면 빵꾸가 뻥 뚫려 있고 이 친구는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0보다 크대. 그럼 뭐 하는 거야? 아, 얘도 이렇게 생겨야겠다. 그럼 이번에 뭘 보는 거야? 여기 값이랑 0이랑 보면 되겠네. 여기 값을 확인하니까 2 대입하시면 k 빼기 4가 되겠다. 그럼 여기 경우는 k-4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네. 자, 여기 웃긴 얘기 한번 할까요? 자, 1번으로 돌아가서 갑자기 이 친구 판별식 보니까 판별식 한번 써볼까? 4분의 d 4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습니다. 얘들아, 이게 혹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진 않잖아. 그치? 이게 이렇게 똑같은 식이 나오는 게 k가 4보다 크다라는 식이 나오는 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진 않잖아. 무슨 소리냐면 이게 알고 보면 이 판별식이라는 것 자체가 2차 함수에서 꼭지점 값과 x축을 그냥 단순히 비교해 준 것뿐이야. 판별식 애초에. 판별식이란 게 여기 이렇게 서 있냐, 아니면 이렇게 접하냐, 똑같냐, 아니면 이렇게 뚫고 들어가냐 라는 것 자체가 판별식이 실제 최소값과 0을 비교하는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3번의 경우에서도 사실 판별식을 쓰셔도 괜찮다고. 왜냐면 얘가 설령 잘려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x축과 문제가 생기는 꼭지점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판별식으로 문제를 푸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여러분 선택이죠. 여러분이 판별식을 쓰고 싶으면 판별식을 쓰시고 나 그냥 함수값으로 비교하고 싶으면 지금처럼 함수값으로 비교하셔도 괜찮아요. 그건 뭐 상관없습니다. 뭘로 하셔도. 괜찮니? 이게 1라운드야. 이게 1라운드. 한 4라운드까지 있다 얘들아. 이제 1이야. 이거 못 따라하면 우리 고1 다시 해야 돼요. 안 돼. 자, 이게 1. 자, 2라운드 갑니다. 자, x제곱이 저렇게 마이너스 4x 준 거 진짜 다 해. 개나 소나 다 해. 진짜 저거는 얘들아.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오케이? 자, 가자. 이게 만약에 요 단계가 지금 이해가 되면 얘도 그냥 할만해요. 무난해. 조금 자, 귀를 열어봐요. 얘들아, 포기하지 마. 포기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 포기하면 난리 난다. 자, 지금 이 친구가 어떻게 볼 거냐면 똑같은 단계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이
이 친구를 제한된 범위를 따로 주지 않았어. 1번 제한된 범위를 주지 않았어. 그럼 얘가 이렇게 생겼고 이 친구는 단순히 x축보다 큰 거니까 그림 그리면 바로 나오는 거죠. 아 뭐 없다고 없어 그냥 쓰면 돼. 이거 당연하잖아. 제한된 범위 없을 때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 너무 간단하다고요. 딱히 문제될 거 없잖아. 그렇죠? 그럼 뭐 열심히 계산해서 푸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만약에 여기서 x가 3보다 큽니다 라는 범위를 예를 들어 줬다고 칩시다. 그럼 지금 얘도 문제가 생긴다고. 왜? 그림이 바뀌잖아. 얘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축이 현재 2분의 a래요. 그럼 3이 여기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가 다른 경우잖아. 그림이 바뀌니까 아예 다른 케이스라고. 다른 문제라고 애초에.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항상 경우를 나누죠. 이렇게. 첫 번째는 여기가 3일 때. 두 번째는 여기가 3일 때. 이렇게 나누잖아. 즉 이렇게 생겼을 때와 이렇게 생겼을 때 나누기 때문에 첫 번째 케이스 A가 6보다 커요. 두 번째 케이스 A가 6보다 작아요. 이렇게 나눈다. 그럼 생김새가 이렇게 채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생겼고,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이 친구는 얘가 0보다 크기 위해서 x축이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된다고. 맞죠? 그러면 여전히 최소값과 여전히 x축을 비교하셔야 된다고요. 그렇다는 건 최소값과 x축을 비교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단순히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쓰셔도 문제될 게 없다고요. 그럼 뭐 이 범위 두 개 합쳐주면 되는 거고, 이 친구는 이렇게 x축이 존재해도 괜찮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반드시 이 최소값과 x축을 비교해 주셔야 되는데 3을 대입한 값이니까 여기다 3을 대입한 값, 즉 마이너스 3a 플러스 11이 0보다 크다고 보시면 돼요. 괜찮네? 괜찮네? 괜찮죠? 괜찮아야 해? 이렇게. 여기 기본 축이죠. 뭐. 여기서 조금 더 귀찮아진다? 이 범위를 이렇게 안 주지. 조금 더 귀찮고 싶어. 막 너네들 막 더 괴로워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주겠지. 그럼 범위가 3개가 되죠. 하던 거. 왜?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여기가 0부터 여기가 2인치,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인치,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인치.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 알 길이 없으니까 경우 다 3번 다 나눠보렴 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건 내는 사람 나오고. 근데 여러분은 뭐 괴로우니까 당연히 알아두셔야겠죠. 그런 느낌. 오케이? (3단계) 자, 그런데 요런 게 또 있네. 요런 게 또 있네.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로 갑시다. 플러스 ax 뭐 플러스 4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있어. 얘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한테 문제를 더 추가적으로 줄 거야. 뭘 줄 거냐면 얘가 항상 만족하는 게 아니야. 항상 만족이 아니고 항상 만족하는 거 플러스 얘가 이렇게 줄 수 있어. 근데 말이야, 그 근이 양근이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야. 양근이면 좋겠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얘 근의 공식을 블라블라 써서 양수를 만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앞에서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저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2차 함수로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부등식으로 나오든 방정식으로 나오든 어떤 식으로 나오든 간에 저 친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친구인지를 아셔야 된다고. 2차라는 건 항상이에요. 모든 문제가. 그럼 뭔 소리냐면 얘 그림 그려보라고 대략적으로. 그럼 여러분이 그림 그릴 때
이렇게 x축에다가 이렇게라도 그리지 않을까? 당연히. 왜냐면 양근 가진다고 했으니까. 두 개. 양수는 실수잖아. 두 개.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볼 수 있지만 얘가 아직 하나가 더 남았죠. 여기가 반드시 0이 돼야 돼. 왜냐면 그냥 근이 아니라 양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지금 여기는 양수인 근하나 양수인 근두개라 우리 문제를 만족한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야, 너네 이 상황을 뭐라고 불러? 아까 전에 여기 내가 중간에 그렸었는데 뭐 2차 함수가 이러면 뭐 0보다 크다, D가 0보다 작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처럼 이런 현 상황을 보고 여러분이 반드시 떠올리셔야 되는 게 있다고요. 그걸 우리는 약속했어. 뭐라고 부르기로? 요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했다. 이 근의 분리라는 말 자체가 언제 쓰는 거냐면 어떠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쓰는 거야. 판별식 언제 써? 이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야? 판별식 언제 써? x축과의 교점이 있는지 없는지 두 점이 만나는지 확인하는 데 써. 이거 좀 대답할 거잖아. 똑같아. 누가 야 근의 분리 언제 써? 라고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두 근의 현재 위치에 따른 조건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셔야 된다고. 이게 외워져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근의 분리는 몇 개를 보는 거야? 판별식과 다르게 세 가지를 본다고. 이렇게 세 가지. D와 축과 함수값 세 가지를 본다고. 그건 여러분이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지금 예를 들어 뭔 소리냐면 얘를 y는 fx라고 둘게요. 임의로. 그럼 생각해봐. D가 지금 현 상황에서 어때야 돼? 당연히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0보다 커야겠죠. 근데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네요. 같아도 괜찮겠다. 현재 축은 여기 있잖아요. 축 비교할 게 0밖에 없네. 즉 마이너스 2분의 b라는 축이 항상 0보다 크다. 함수값도 마찬가지로 지금 딱히 비교할 게 없죠. 0을 대입한 y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저게 0보다 큰지 작은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문제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저 근의 분리는 D, 축, 함수값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두시기만 하면 저 상황마다 달라진다. 그럼 얘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 뭐 두 양근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0보다 큰 두 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럼 얘랑 비슷한 얘기가 또 뭐가 있냐면 이런 식이 있지. 요렇게 x축이 있는데 2차 함수가 생겼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2죠. 그럼 얘는 뭐라고 불러? 두 근을 가지는 건 맞는데 0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두 근을 가집니다. 이 상황도 근의 분리라고. 그럼 이땐 또 어떻게? 똑같아요. 첫 번째 D 0보다 커야죠. 뭐 서로 다르는 말 없으면 뭐 모르겠고 이거는 경우는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 축 마이너스 2분의 b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된다. 세 번째 함수값 비교할 게 마이너스 2밖에 없다. 그는 항상 0보다 크다. 근데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냐?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꼭 여기보다 큰 두근, 여기보다 작은 두근이 아니라 이 사이에 끼어져 있는 친구들. 얘는 뭐라고 불러요? 3보다 큰 근하나 3보다 작은 근하나 또는 두근 사이에 3이 들어있다. 그럼 이 친구는 마찬가지로 D, 축, 함수값을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서는 또 웃긴 게 이 두 개를 안 봅니다. 이것도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 보려면 굉장히 괴로워져요. 여기선 두근 사이에 끼어져 있는 3의 함수값만 봐주시면 돼요.
이게 근의 분리. 이게 외워져야 되거든. 무슨 느낌이냐면 이게 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여전히 판별식을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그림을 내가 문제를 보고 여러분에게 야 이러면 조건 못 써야 돼? 라고 물어봤는데 판별식 떠오르지 않는 거야. 그럼 얼마나 지금 이게 지장이 크겠어? 여러분 이걸 모르면 똑같아요. 지금 내가 이걸 보고 이제 이게 다 없이 얘들아 이거 보면 못 떠올라야 돼? 라고 물어봤는데 뒤축 함수 값이요? 라는 대답이 안 나온 거랑 똑같다. 즉 근의 분리란 건 저 세 개를 보는 것도 아셔야 되지만 어떤 상황에 근의 분리를 써야 돼요를 먼저 아셔야 돼요. 마치 지금 이것처럼 얘 보고 교점 없으니까 D가 0보다 작아요가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처럼 저 근의 분리를 외워주셔야 되는데 계속 말하지만 저 근의 분리가 지수에도 여전히 나오고 로그도 나오고 저 뒤에 삼각함수 나오고 계속 나올 거야. 수투 들어가? 수투 때는 더 많이 나와 수험보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반드시 외우고 넘어가셔야 한다. 저거 외운 게 자랑한 칭찬거리도 아니야. 심지어 당연한 거야. 저건 당연한 스킬을 알고 가셔야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다. 하나가 더 남았는데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 거 좀 얘기 좀 합시다.